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정치수다. 오늘도 월요일 2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곧 막을 내리는 방송. 아, 오늘 마지막에? 아직 소개 안 했어요. 기다리세요. 한 번 더 남았나요? 한 번 더 남았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 주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어쨌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이제 민서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어요. 민서위에서는.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네. 아유, 마지막, 다음 주에 나올 걸 그랬구나. 마지막 방송에 마음 놓고 깔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 저자죠 또. 저자. 2024. 네.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왜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오늘 홍보 기회인데. 너무 속보이는 짓 하면 안 될 뭘 것 속보요? 같아서. 나한테 맨날 가서 방송할 때마다 홍보하라고 압박을 넣었던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네. 좀 읽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읽습니다. 안 읽어요. 다 아는 교수라는 내용, 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시영 저자. 자,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당했지. 왜 이러세요? 자, 그리고 변함없이 항의도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그럼 같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메인 진행자가 황희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없어져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요. 왜 이러세요? 좀 잘 좀 하시지. 아니 원래 계획이 11월 말까지, 아, 11월 그래요? 말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인데. 아, 이건 저희가 진짜 11월 말까지. 의미가, 네. 정말 화제성을 떠나서 이런 네. 시도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건강하고,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되겠죠. 기대가 그러길 큽니다. 바랍니다. 진짜 잘했어요, 이거. 네. 네. 어쨌든. 김영호 위원장님 의지가 또 굉장히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12월 끝나고 다시 해. 다시 새로운 걸로. 그러면 되지. 뭘 12월 끝나고 그만하고 그래요. 원래 욕심이 많으십니다. 원고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야말로 박시영 시즌이 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니, 원고대로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박시영 시즌입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아예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쁘긴 하죠, 사실. 네, 저희 유튜브의 방송 횟수도 좀 늘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업이 원래 이제 컨설턴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렇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총선 시즌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문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바쁘게는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책이 좀 팔려하는데 오늘 이제 2세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예. 또 다 팔렸네요. 첫 번째. 1세가 이제 3,000부, 3,000부. 2세가 오. 이제 2,000부인데 네. 최진봉 교수 같은 분들이 좀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네,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3,000부는 많이 팔린 거예요. 요즘 책이 잘 안 팔려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2세 찍으로 들어갔다는 건 박시영의 힘이 아닌가. 최진봉 힘으로 하겠습니다. 네, 웬일이야 갑자기 칭찬하고. 평소에 자기 방송에서 맨날 저를 공격하거든요. 따라 뭉개고. 그런 박시영이었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하면 역시 이제 여론 전문가시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총선 앞두고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하는 부분 좀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밝혔지만 사실 총선 구도는 간명해요. 반윤 대 친윤. 예. 이 싸움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반윤의 중심성을 민주당이 확고히 틀어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긴 하지만 이제 뭐 이준석 신당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네. 이준석 신당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창당이 된다면 반윤을 내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는 게 오히려 보수의 균열을 도모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지금 그대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구도로 반윤 대 친윤 구도로 치르는 게 가장 민주당한테는 좋고요. 유리하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반윤을 내거는 세력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고달픕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창당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더 좋다. 물론 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네. 큰 뭐 민주당이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민주당의 의석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변수인데 네. 하나는 이제 선거법, 선거제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혁신, 새로운 모습에 일신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요거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도 사실은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 네. 그러면 남은 총선 과정에도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뭐 예를 들면 후보자들이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지금 각 다 하고 있고, 예. 여론조사 곳에서는 이제 공표용 조사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유심히 보시면 예. 선거구별로 500명 조사를 한단 말이죠. 예. 굉장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안심번호로,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정당 지지율을 유심히 보시면 예.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발표했던 예. 남양주 병이죠. 병. 김용민 의원이 있는 네, 지역. 지역구. 그 지역이 과거에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남양주 내에서 갑하고 병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을이 별내가 있는 을 지역이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병에서도 거의 14%인가요? 대략 그 양당 간의 격차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편적입니다. 수도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강서구 선거 때 그 선거 지형이 정치 지형이 지금도 유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 예. 민심의 기전은 예. 그렇게 속에 있는 내면 기저라고 하거든요. 예. 이 속에 있는 마음은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게 그렇죠. 잘 안 바뀝니다. 화를 한번 풀어야 돼. 어디서 혼내줘야 돼, 누군가를. 네, 네, 네. 근데 그 장이 강서구에서 강서 구민들이 푼 거지만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풀 기회가 총선이 처음이거든요. 한번 풀고 원래 예. 민심이 그렇게 갑니다. 원래 한번 푸는 기회를 원하죠. 국민들은. 그래서 빨리 총선만 오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예. 그 총선에도 그렇게 할 거다. 항의도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또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마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내일 총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이게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뭐 혹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이게 내가 고립된 거 아니야?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 강서구청장 때 딱 그 우리가 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빨리 총선해서 심판해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안별로 또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현안 조사하죠. 여론조사 분석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싫은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심판 받을 것도 많고.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크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비토 이런 정서를 만들어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흔히 얘기하는 무능 정권 무능 정권. 그 부분이 일단 크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민생, 경제, 외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리고 무능이고 거기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무책임. 무책임.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못했을 때 태도를 중시하는데 사과 반성이 없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능과 무책임이 같이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선 실세들이 활개치는 건 못마땅하죠. 최순실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배우자 네.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최근에 뭐 디올 명품 수수 건 관련해서도 영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천공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이 반문교사를 삼아야 하는데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무능 무책임에 이어서 이 비선 실세들의 이 부분들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무책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도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지금 공무원 조직이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전산망 같은 것도 마비가 됐는데 옛날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공무원 개개인들이 특별히 바뀔 일이 없는데 밑에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이 지금의 지금의 공무원이고 공무원 똑같은 윤석열 거죠. 정부 똑같은 공무원인데 네, 그럼 네. 윗대가리만 윗선만 바뀐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문화 자체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풍토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공직사에 네.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네. 품격도 형편없고요. 국격도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저는 차기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예. 지금 혼내지 않으면 남은 3년이 더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 더 걱정이다. 이 슬로건이 예. 바로 중도층하고 합리적 보수층을 강타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시면 말이죠. 예.
보수층에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보수층 응답을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 보수층 중에 30%는 대통령 일을 못한다고 응답을 합니다. 보수층도 그렇다는 거죠. 보수층에서 네, 30%. 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20% 이상.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당파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수층 전체로 보면 30%. 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20%가 윤석열 반윤, 흔히 말하는 반윤 예. 정서를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반윤 정서를 갖고 있는 이 보수층, 중도층 50%가 넘게 60% 이상이 반윤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진보층은 80% 이상이고 90% 이상이니까 그런 어떤 반윤 정서를 갖고 있는 층을 뭐랄까요 일어 세울 수 있는 네. 슬로건이 슬로건이 중요하다. 그게 저는 위협소구라고 보고 그 위협소가 바로 지금 혼내주지 않으면 남은 3년이 더 나라가 걱정된다, 위험해진다, 불안해진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다, 어피스하게 의석수가 나왔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기고만장해질 거니까 더 막 갈 겁니다. 그럼 더 망가지겠죠 나라가. 우리 삶은 더 피폐해질 거고. 그래서 저는 위협 소구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비책은 박시영 TV 아니면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인데. 민서에 와서 하셨죠. 민서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요. 자, 황희두 이사님은 네. 젊은 층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 가장 정말 비토나 아니면 실망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참사 뭐 이런 거. 뭐 말씀 주셨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뭐 12구 참사부터 지금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공감하시고 아실 것 같아서 예. 특히 그 최상병, 최상병. 그 해병대 예, 사건에 예. 대해서도 당장 군인들 예.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쭉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곧 갈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대로 군대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버리는가 이걸 봤기 때문에 예. 특히 그 관련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예.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예. 뭐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말은 다 하잖아요 대통령도. 예,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도 안 하고 지역 소멸도 막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오히려 그냥 수도권으로 다 빨아가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앞뒤 안 맞고 심지어 예산으로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아까 행정전산망 말씀 주셨는데 예.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장 예.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 정부에서 이거 제대로 투자 안 해서 그렇다. 또 그렇게 남탓하고. 남탓하죠. 뭐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됐다는 얘기 지명됐죠.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사가 지금 나라를 지배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지금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달라진 인식이 뭐냐면요. 여론조사에서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물어봐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급하다는 게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에서. 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예. 2020년,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막 했잖아요. 예, 21대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검찰개혁 시급하냐고 물으면 되게 한 35% 수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민생이 더 중요한데 무슨 검찰개혁을 이렇게 전면에 내걸어 이런 여론이 좀 더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국민 한 60%는 검찰개혁 시급하다. 그중에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거의 90%가 그게 응답합니다. 국민의힘 층에서도 되게 10명 중 한 3명꼴 정도는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볼 때도 예. 검찰 라인에 연줄이 없으면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치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세력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 우리 사회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이제 정치를 많이 줄대기 하면서 진출했는데 네. 지금은 검찰 라인 아니면 힘을 못 쓰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10명 중 한 3명꼴은 그런 생각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예. 검찰 문제로 손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잘 몰라.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것은.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저렇게 원하고 있고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으면 저기에 대해서 검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남양병에서 여론조사 해봤지만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선두주자인데 맞아요. 압도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걸 보면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중요한 문제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원한다.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최진봉 교수님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 언론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로지 방통위원. 네. 여기까지 띄워주는 거는. 뭐 남았으니까 딱 됐네.
저도 하나 덧붙이면 지금 예. 서울의 봄 예, 지난 서울의 주말에 봄. 400만을 훌쩍 넘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특히 젊은 층들 위주로도 많이 보면서 신군부의 시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네. 그리고 이게 대화와 타협을 다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잘못했을 때 어떤 피해를 낳게 되나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보고 후기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네. 이것도 국힘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뭐라고 무슨 아수라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을 도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일시적으로 자긴 뭐 해야 되니까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게 오히려 논란 더 키웁니다. 참고로 그 영화도 네. 이대업 시장이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좀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황희두 이사에 대해서 희두 삽살개가 되었네. 이렇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하신 겁니까? 아 그냥 손질 안 하고 계속 기르고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나름의 저항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네. 예, 댓글에 올라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삽살개. 원래 그 방송에 집중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실컷 저희 얘기한 거 댓글만 보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게 중요해. 댓글이 중요해. 지금 사람 말이 중요해? 지금 저희 여기 댓글이 출연자이기도 한 최정민 님이 네, 최정민. 방통위 가자.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중요한 거는 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고 초지일관 한 길을 파야하는 한 우물만 파야하는데 최진문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있죠. 비례와 방통위.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 자 박시영 네. 네, 대표 어쨌든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뭐 세대든 아니면 지역이든 어느 지역과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책을 봤으면 금방 나오는데 아니, 책을 안 봤으니까. 알아도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그래. 확실히 알아요? 얘기하세요. 네, 저는 60대 남성을 60대 주목합니다. 남성. 네. 6대남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60대 남성을 조사해 보면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는 60대 여성보다 60대 남성이 셉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를 물어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유보층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반윤 정서는 60대 여성보다 60대 남성이 강한데 네. 양당을 선택하라 하면 국민의힘 쪽이 약간 우세하긴 합니다만 네.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는 층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층을 반윤 정서가 있는 이 층을 얼마나 민주당이 땡겨 오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60대들은 투표율도 높지 않습니까? 높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달린다. 그리고 이 층은 정치 의식이 높거든.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실정이나 폭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다 마음을 안 연 것 뿐이에요. 근데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이제 예를 들면 2대남 뭐 3대남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20대 네. 남성, 30대 남성도 중요한데 2층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60대 남성이 들인 공에 비해서 효과는 더 빠르고 훨씬 클 수 있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은 저는 일단 충청권이 중요하다고 충청권. 봅니다. 왜냐하면 60대 충청권. 충청권을 다져놓으면 예. 부울경 공략하기가 쉬워요. 이게 안방이 튼튼해져야 돼. 충청권이 다져놓으면 경기 이남에 충청권 분들이 많이 사세요. 경기 이남권, 인천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럼 수도권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청권이 다져지면 수도권 걱정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딱 부울경으로 공략하면 되는데 부울경에서 저는 휴자 노릇은 부산보다도 오히려 경남하고 울산이 할 가능성이 더 경남, 크다. 울산이. 왜냐하면 부산은 갈수록 고령화돼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 요 고령화되고 있어서 예. 사실 저희 유삼영 뭐 예. 전 총경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됩니다만 공략하는데 좀 난관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벨트 선거야. 좋으면 우리가 확 좋고 안 좋으면 되게 어려워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경남이나 울산은 바닥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네. 울산은 이제 민주당이 더 위에 있는 느낌이고요. 경남은 거의 쫓아가는 분위기인데 지역별로 인물을 많이 따져요. 경남은. 지역별로 한 벨트가 아닙니다. 경남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창원이 제일 큰 지역인데 5개 네. 선거구가 있는데 창원의 성산에 허성무 전 창원시장 같은 맞아요. 경우는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인물이 좋은 분들이 원외 인사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경남이 꽤 회전으로 할 가능성이 가능하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